달러가 1,400원 1원 남기고 말이죠.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달러 아직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기예금에 넣어두겠는데 4% 되더라고요. 거의 4%. 달러 정기예금 4%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팔 것인가 원화로 환전할 것인가 참 고민입니다. 저도 이게 달러를 저는 투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달러가 급등했던 비록 IMF나 리먼 쇼크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때는 제가 달러 투자를 하지 못했고 리먼 쇼크 맞이했을 때는 제가 유학생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위안화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유학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미조님은 달러를 지금 1309원에 몽땅 정리했다고 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맞죠? 100원이 오르면은 100원이 몇 %죠? 100원 나누기 1400원 7% 오른 건가요? 1300에서 해볼까요? 100 나누기 1300 7% 정도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더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다 개개인마다 또 운의 작용이고요. 저는 좀 또 달러를 또 팔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았나 또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달러를 갖고 있다가 또 갑자기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뭐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WTI 유가 역시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보면은 작년 올 3월 달에 123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123불까지 텍사스 유가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3불까지 이렇게 되었고 3년 동안 본다면은 이때 이 시점 거의 뭐 마이너스 가까운 WTI 가격이 그때 코로나 때 터졌었죠. 이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 배럴당 50불 정도까지 뭐 충분히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가 회복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점차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게 결국 대변하는 게 달러지 않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유로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순수 달러 가치만 올라가서 기타 다른 국가들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절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결국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좀 지나치게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대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조님은 1만 달러에 10원 오르면 10만원입니다. 100원 오르면은 1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영김님께서 달러 많지 않은 해지로 간직하려고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지금 200원 정도 올랐다면 1200원대 투자를 하셨네요. 아이고, 자, 삐빅님 반갑습니다. 이용님께서 인천 전세 천지네요. 이러다 세입자 모시기 해야 될 듯 합니다. 그쵸?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걸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8월달 전세 대란 일어난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제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강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자, 이거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이 부동산 관련 인터뷰 채널을 제외하고는요 좀 많이 리스크가 있고 또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최근에 땡땡땡이란 분은 땡땡땡땡 네 글자 요 분께서는 계속 상승한다고 외치고 하반기에 뭐 이야기하신 게 뭐 둔촌 주공 사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왜곡되었고 이게 하반기에 엄청난 폭등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결국 강의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오른다 잡아라 잡지 않은 사람은 등신이다.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잡지 않은 사람 잡지 못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다 하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죠. 뭐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넷플릭스의 수리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전요한 목사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목사가 사탕발림으로 사기를 막 치잖아요. 그것처럼이에요. 그것처럼 결국은 오른다. 지금
사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야 될 이유는 하반기에 전세 대란과 그리고 둔촌 주공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작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당연히 입주 매물이 적어지면요, 입주 매물이 적어지면은 물론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그것도 때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오르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유가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자, 12월 1일 이때 이게 2021년이죠. 2021년에 65 65달러 했던 게 고작 12일 2 네, 3개월 만에 2배가 뛰었어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유가라도 조정장이 오는 겁니다. 네? 많이 오르니까 조정장이 온다고요. 네.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둔촌 주공이 뭐 몇 세대요? 만 세대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네? 전체적인 매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기 따라 다르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 그게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요, 저는 하락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행이 되면요 시장에 어떤 작용이 될까요?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돼봤자 파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똘똘치 못한 한 채를 매도할 확률이 못난이들 매도한다고 그렇게 비웃음을 줬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더욱더 쏠림 현상이 가중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아니, 못난이 한 채라도요 외곽이라도 외곽부터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교를 하자면요, 제가 늘 비교하는 게 이겁니다. 자, 정수기, 말통, 물통, 여기 있죠. 요거 생수 있잖아요. 요거 딱 들어가 볼까요? 그림을. 네,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하는 게 아니고, 요 생수를 보세요. 생수 여기 밑에 구멍을 뚫어보세요. 구멍을 뽁 뚫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잖아요. 물이 밑에 구멍을 뚫으면요 물이 졸졸 새어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수위가 줄어들죠. 이 원리예요. 밑에서부터 빠지면요 위에도 수위가 빠진다고요. 이게 부동산입니다. 외곽지부터 빠지면요 중심지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간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무작정적으로 상승한다, 무작정적으로 하락한다, 그렇게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중립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수없이 많은 이 부동산 유튜버들 많이 봐요. 정말로 많이 봅니다. 네? 특히 출퇴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타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본다니까요. 계속 봐요.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해드리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른 채 계속 하반기 때, 하반기 지금 벌써 1분기 끝났어요. 1, 2, 3 1분기, 4, 5, 6 2분기, 3 그 다음에 7, 8, 9가 3분기에요. 3분기 끝나갑니다.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4분기를 이야기하겠네요. 네? 아직까지 KB 시세 실거래가는 안 봅니다. 한국감정원 시세는 안 봐요.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안 봐요. 저는 KB 시세만 봅니다. 이런 분도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장기적인 하락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30년까지는요 장기적인 하락. 이게 제가 유튜브 방송에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 거의 정확한 타이밍에 저는요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우리 이태영님께서는 2019년 그때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건 뭐라 해야 될까요?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2021년 연말, 가을, 21년 하반기부터요 2021년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락이 온다고. 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대출 규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수요는 모두 다 잠재적인 수요다, 언제나 대출 풀어주면 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꾸 여론을 호도를 한다는 겁니다.
호도로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대출 풀리면 그 사람들 바로 집 사요? 아니죠. 사이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가격이 비싸면 안 삽니다. 뭐 부자는 뭐 현금 가지고 그냥 강남 아파트 막 지릅니까?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더 따지고 듭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연예인 김모모 씨라는 그 싱글맘인가요? 이제 돌싱맘인가요? 하여튼 애 둘을 키우는 그분께서 건물을 샀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건물을 샀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정권 5년 동안 오르는 것에 취해서 건물을 이제 정점에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아이씨 있죠? 김씨 아이씨. 이 아이씨가 송도에 집을 잡았던 그 시기가요. 저는 상승 정점을 생각했어요. 아, 정말 시그널이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광규 형님 송도 아파트 잡았잖아요. 그렇게 안 사고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샀습니다. 이게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이자 금리 계속 높아집니다. 꼬마 빌딩이건 수익률 갈수록 떨어집니다. 건물 용역비요? 네? 건물 용역비요? 더 올라가요. 건물 관리비도. 물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월세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무슨 월세 올려 받습니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건물 자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아파트 전문가지만 그래도 이야기 드리는 게,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마저도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은 상업용 부동산은요,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100억짜리 건물 사는데 90억 대출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해요. 네? 자, 금리 계산기 2억 7천인가요? 90억에 3%면. 근데 보세요. 대출이 90억이다. 받았다. 만기 일시 연이자율 4%. 30년 4%. 어때요? 네? 자, 대출 금액이 9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90억. 네. 30년. 그리고 4% 만기 일시 계산하기 하면 이거 더 안 나오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네. 네. 됐고요. 네, 그냥 계산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90억이 99억이고 90억이고 곱하기 0.04 나누기 10입니다. 네.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이자만 3천만 원. 그러면 월세를 3천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네.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기존에는 뭐 3%대였다면요. 3%대였다면, 자, 뭐 90억에서 곱하기 0.03이었다면요. 나누기 12. 한 달에 2,250만 원인데 세금이 이자가 훨씬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생도 가격이 빌딩이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 하락이요. 네. 이야기 들었어요, 분명히. 꼬마 빌딩하고 아파트 시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네, 우영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사님께서 쌤, 법인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종부세는 야당에서 공시가 3억까지는 공제해주겠다. 법인 종부세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올렸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인 종부세는요, 좀 더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인에서 취득세 중과 풀리면요, 개인으로 이전에 오세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옥동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깜빡이님 반갑고요. 인사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강태현 몇 년 동안 빠질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서울과 수도권은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빠질 수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님 반갑고요. 행복부단님 반갑습니다. 빠진다는 게 빠졌다가 반등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등 올랐다가 그 침체라는 장이죠. 하나, 바닥을 다지는. 네, 여윤님, 오늘 재산세 나왔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왕건님, 네, 반갑습니다. 강태원님, 네, 싱글맘이죠. 에스클래서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국화방님, 땅값도 많이 올랐네요. 세금. 네. 다 잘 될 거야님. 네. 부산 조정지역 해제 언제 해줄런지 사람 피 말라 죽겠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말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또, 풀어줄까요? 부산을? 그렇습니다. 수님 반갑습니다. 네, 금리 인상 무섭네 후덜덜. 갈치아님 하잉요 감사하고요. 김민 시중에 코로나 터지기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많던데요. 쌤 생각 어떤가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보시면은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누가 빵 하네요.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언제 많이 터졌을까요? 거래량이. 네. 거래량은요, 바닥일 때 많이 안 터집니다. 네. 거래량은요, 이 점에서 많이 터져요. 이 점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많이. 네. 이 거래량. 여기서부터는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한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요, 요 가격대에 많이 물려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치고요. 요게 많이 샀을 때가 8억이라고 보세요, 8억이라고. 12억에서 8억을 빠지기 위해서는요 3분의 1이 빠져야 되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요, 이 점은 방어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대부분 여기서 물려있으니까요. 이게 1차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서울 같으면 2020년이에요 2020 이 시기가 2020년. 이때가 코로나 터지고 얼마 뒤잖아요. 네. 금리 인하되고.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가격대로?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네. 오늘 지금 입이 아파서, 네. 입술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립밤 좀 바르겠습니다. 네. 립밤 좀 발랐습니다. 아, 입술이 좀 아프네요. 자. 이쁜가요? 립밤 발라서. 자, 우리가 저기 어디 가볼까요? 노원구 가볼까요? 노원에 상계주공 7단지에서 뭐 한 25평대를 보면은 요래요. 네, 요래요. 자,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나서 터진다고요. 왜? 사람들은요, 매수를 언제 하느냐? 올라가면 매수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산다고요. 그럼 또 언제 팔겠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파는 거예요.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보통. 네. 이때 올라가는 거 터지잖아요. 2019년 10월.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해도. 이 가격대에 많이 물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빠질까? 라는 의문도 제가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전세가가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렸기 때문에, 저거 밑으로 일단, 저 가격까지 일단 간다면은, 1차 방어선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한번, 여왕개미님께서는, 여왕개미님은, 코로나 이전에 가격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부동산이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러기엔 또 쉽지 않지 않겠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미주원님께서 내년부터 집값 빠지면 재산세 얼마나 줄어들까요? 과연 가격 하락하면 줄어줄까요? 세수 확보도 비상 걸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공시가가요, 생각해보세요. 집값 떨어진 만큼 공시가 인하시켜줄까요? 과연요? 과연? 자, 유가 떨어지는데 기름값 인하가 바로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요? 아니,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예금금리도 바로바로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대출금리도 더 올리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 그런 노림수를 또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네. 올라프님께서 부산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부산은 일단 1차적으로요, 내년까지 봐야 돼요. 내년 연말에 레이카운티 4470세대 4473세대인가요? 레이카운티 4470세대 이게 입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온천 4구역에 요거 온사 애면 포레스트지, 요거 이게 24년 9월이에요. 4043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저는 2025년 이후에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가 25년부터 착착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산의 침체와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들국화광님께서 인건비, 건축비, 분양가 올린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떨어질까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싸게 먹던 커피, 싸게 먹고 있는 핫땡땡 커피나, 벤모 커피, 이런 데 있잖아요. 벤티나 리터 이런 데 있죠. 지방 커피 카페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가 커피 오시면은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1,000원에. 2,000원에 판다 쳐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가가 원재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인건비 오르고 막 해가지고 가게 월세 오르고 해가지고 3,200원을 올린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는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 아마 계약을 연단위 체결하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 밭대기 계약하는 것처럼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 변동이 적을 거예요. 네,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의해서 보통은 스타벅스 매장들이 임대료가 매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게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또 요소는 또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3,200원까지 오른 저가형 커피하고 스타벅스 4,000원 커피, 그러면 3,200원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은요 저가 커피 안 먹습니다. 저가 커피 안 먹고요 스타벅스 먹어요.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즉 가격이 무작정 오른다 해가지고 원재료 올라가지고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예? 안 받아줘도 돼요. 예.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다시 원재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미희님은 분양가 계속 오르는 거 보면 코로나 전으로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봐지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자, 여유님은 맞아요.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빠지면 못 삽니다. 슬슬 오르면 그때서야. 강태현님, 레이카운트 실거주 괜찮은 건가요? 뭐 괜찮아요. 신축이잖아요. 자, 여유님께서 레이카운티는 부산 진구인데 수영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수영고 신축이 없는데. 여유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네? 부산이 뭐 땅덩어리가 뭐 호주만큼 커요? 아니잖아요. 네? 다 연동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고요. 자, 물통이 이렇게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기 물통이에요. 구멍을 뚫어보세요. 이렇게 뽁 뚫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콸콸콸콸콸 나오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요 수위가 낮아져요. 네? 이게 외곽지에 물량이 생긴다 해도 중심지도 빠진다고요. 왜? 여러분, 인구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인구가 부산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40만이잖아요. 340만. 근데 전세가가요 어디가 쌉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외곽에 이 점에. 그러면 중심지에 있던 인구가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심지랑 제가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그리고 검은 색깔 뭐야? 네, 파란 색깔 이렇게 그려보고, 그림 이상해도 좀 양해해주세요. 파란 색깔 요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전세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라 할게요. 2억. 네, 2억. 여기 전세가 4억이에요. 전세가 여기가 얼마예요? 8억이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도시가 생겨서 2억짜리 전세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억에 주고 살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4억이라는 전세가가 있는 인프라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빠져나갈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100% 빠져나갑니다. 요렇게요. 네, 100% 빠져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외곽지가 생겨도 중심지 가격은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기 신도시 왜 만들었겠어요? 네? 일산, 안양, 네? 저기 뭐 군포 이런데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들어섰을 때 서울 집값 다 빠졌어요. 특히 일기 신도시는요 혁신적으로 40평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1기, 2기요. 서울 강남 집값 많이 빠졌다고요. 그때 그랬단 겁니다. 네? 그래서 외곽의 아파트가 전세가 싸다 나갑니다. 그러다가 중심지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심지에 항상 붙어 있고 싶어도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사업 자금을 대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 누가 우환이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 병원비 때문이라도 높은 전세금 살다가 또는 높은 집값에 살다가 팔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시장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면요 물어보세요. 이 사람 집을 왜 내놨어요? 갑자기 해외에 가야 한대요. 대한민국에 해외에 가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네, 해외에 가야 되고, 또 하면 갑자기 발령을 받았대요. 대한민국에 발령을 또 뭐 이리 많이 받는지. 네, 이것처럼요
수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당연하죠. 네. 자, 이렇게 말씀 드려보았고요. 자, 큐큐님께서 레이 카운티 입주 예정자인데 요새 어떠세요? 분양 받으셨어요?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뭐 별 느낌 없으시죠? 어차피 분양 받으셨으니까. 네. 여왕개미님은 아파트 산 사람들 가격 오르기 전에 산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요. 뒤늦게 투자한 연골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왕개미님, 그게 아파트 한 채에서는 그런데요,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 합쳐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골족들. 네. 특히 여기 광명의 하안주공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 있죠. 하안주공. 자, 보세요. 거래량 많잖아, 이때. 오를 때 한참. 예? 근데 요때 이 사람들 한 건, 여기 2건, 4건 정도 산 사람들, 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모아보세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다. 그런 숫자가 많아요. 네, 그거를 개별 아파트 한 아파트에만 적다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많이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연골족들 정말로 많습니다. 네.